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전자기파의 실체를 통해서 우주 창조의 과학적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3회째죠. 전자기파의 진실을 지금 가지고 진행을 한지 이건 3회째인데 지금 제 뒤에 지금 배경을 보게 되면 여기 입자 가속기가 보입니다. 이 입자 가속기가 히그스 입자의 고향이에요. 고향. 왜냐하면 히그스 입자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입자 가속기가 히그스 입자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지금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보이는 이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히그스 입자를 만들어낸 입자 가속기의 이 구조도죠. 예, 예.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에 양성자 투입구가 있어요. 양성자 투입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양성자를 이제 가속시키는 거죠. 가속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전기를 띤 양성자와 또 반대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띤 반양성자, 반물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출발시켜 가지고 바로 이 지점, 이 빨간색 지점에서 서로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전하게 되겠죠. 우리가 전기선이 합선되면은 쾅 하고 소리,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합선되잖아요. 그리고 불꽃이 탁 튕기는 거 봤죠? 그 에너지가 전기줄을 녹일 정도로 엄청 세죠? 예, 그것처럼 바로 여기에서 서로 다른 전기를 가진 입자들을 충돌시키는 거예요. 그 위에 보이는 것이 지금 충돌했을 때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전기선이 합선되면 이런 모양으로 쾅 굉장한 굉음을 내면서 불꽃을 튕기잖아요. 그 세 줄이, 전기줄이 녹을 정도로 그 에너지가 강한데, 이때 이 양성자와 반양성자 서로 충돌을 하면서 그 양성자의 그 구조는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자는 세 개의 커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개의 커크로 해체가 되고, 이 세 개의 커크 입자들은 1836개 전자들로 해체가 되고, 또 이 하나의 전자는 10억 개 정도의 중성미자를 해체되고, 이 중성미자는 광자들 해체되고 진공 속으로 사라져요. 그런데요, 이때 양성자보다 엄청난 배수의 질량을 가진 입자가 생겨나요. 전자가 충돌됐을 때 그것보다 수천 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인공 입자가 생겨났는데, 이 양성자, 전자보다 1836개 이상의 질량을 가진 이 양성자가 충돌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배수의 인공 입자가 생겨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입자 가속기는 진공이에요. 진공인데 이 진공에, 입자 가속기의 진공에 어떤 에너지를 제공했을 때, 입자의 충돌과 같은 어떤 에너지를 제공했을 때 그 에너지 값에 해당한 질량을 가진 입자가 생겨난다는 거죠. 입자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양성자와 반양성자, 이 두 양성자 형체는 사라지고 그 양성자 질량보다 엄청난 큰 질량을 가진 인공 입자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히그스 입자예요. 예, 이 히그스 이론에 의하면 지금 제 왼쪽에 보이듯이 바늘 구멍보다 지극히 작은 압축된 진공,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 압축된 진공 안에 히그스 입자라고 하는 조상이 있어가지고 그 조상의 질량을 나눠줘서 이렇게 그 압축된 진공이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서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고 오늘의 우주가 생겨났다. 지구도 생겨나고 우리 이 지구 생명체 우리도 생겨났다. 이런 이론이에요. 이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피터 히그스, 그리고 프랑스 앙글레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히그스 입자가 만들어지고, 그 히그스 입자가 구현된 것이 바로 입자 가속기죠. 이 입자 가속기. 그러니까 히그스 입자의 고향은 이 입자 가속기라는 거죠. 천체물리학자들은 이 히그스 입자가 138억 년 전에 있던 조상이라 그래요. 자기네가 이 입자 가속기 안에서 만들어 놓고, 또 그것도
계속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자나 전자나 이런 입자들처럼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이런 원자나 전자들처럼 계속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생겨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에너지를 얻는 동시에 생겨났다가 그 에너지를 잃는 동시에 도로 붕괴 해체되면서 진공 속 사라졌어요. 그런데 입자물리학자들은 이것이 138억 년 전 있던 것이라고 뻥을 치는 거죠. 지금 전자기파를 통해서 우주 창조의 진실을 지금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입자 가속기 안에서 생겨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히그스 입자는 단 1초에 전자기파를 방출을 할 새도 없이 단 한 번도 이 전자기파를 방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현대 전체 물리학이 지금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가 하면은 아주 멀리 있는 빛의 속도로 수백억 년인 그 이상에 있는 천체도 우리가 관측이 가능해요. 이것을 전자망원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아주 멀리 있는 그 천체 수십억 광년 그 멀리에 있는 천체도 우리가 그 천체는 우주의 모든 물질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는 원자핵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또 원자의 궤도 밖에서 궤도 운동을 하는 그 전자가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 전자기파를 우리가 감지해가지고 우리가 그 물질 성분을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는 수소가 몇 %로 되어 있고 그게 또 무슨 물질, 금속 물질이 또 몇 % 되어 있고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관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물질들, 그 전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요. 질량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든요. 그 때문에 그 전자기파를 우리가 감지해서 그 별의 성분을 밝힐 수가 있고 그 전체의 성분을 밝힐 수가 있고 또 별이 생성되는 그 성운의 성분도 우리가 검출이 가능해요.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관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입자물리학자들의 주장대로 이 히그스 입자가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게 되면 어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주 어디에서도 히그스 입자가 관측이 안 돼요. 우주 물질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들은 이 전자기파를 통해서 나는 산소다, 나는 수소다, 나는 질소다, 나는 탄소다 하고 이 전자기파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다 확인시켜줘요. 그런데 우주 어디에도 히그스 입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그스 입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 물리학자들이 주장대로, 입자 물리학자들이 주장대로 138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불과 10년 전에 이 입자 가속기에서 아주 순식간에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거예요. 때문에 이 히그스 입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 우주의 어디에서도 히그스 입자가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팩트라는 거죠. 예, 때문에 전자기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주 창조의 진실을 밝힘에 있어서 전자기파의 진실은 이처럼 중요하다. 예, 이것이 팩트입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진행할게요. 예.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인데요. 예. 원자의 지름은 핵의 10만 배 정도 이를 정도로 엄청 크죠. 예, 지금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뒤에 이미지를 보고 있죠. 이 이미지는 원자의 빈 공간과 핵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테두리가 원자 껍데기를 형성한 건데, 그리고 가운데요 붉은 점이 핵을 지금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빈 공간, 이 테두리를 이루고 있는 원자 껍데기 안에 이 빈 공간이 야구장이라 하게 되면 이 핵은
야구공보다 작다는 거죠. 훨씬 작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예. 이 빈 공간은 진공이죠. 진공은 원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자의 빈 공간은 진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진공은 원입자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이 원입자들은 에너지를 얻은 만큼 몰려들기 때문에 원자의 빈 공간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원자의 대부분 빈 공간은 진공인데 이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은 이 원자의 빈 공간뿐만 아니라 우주 무한 공간을 이루고 있거든요. 우주 무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 원입자들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 몰려드는 특징이 있죠. 예. 그래서 냄비에 물을 끓이게 되면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냄비에 물을 끓이게 되면 이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크기를 팽창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불불 끓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증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물이 부글부글 끓고 증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증기기관차도 달리게 한다는 거죠. 예,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증기기관차는 전기 힘으로 달릴 수 있는데요. 전기는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크기를 팽창시키는 원리로 생성되는 거죠. 만약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원자를 팽창시키지 않는다면 물이 끓을 수가 없겠죠. 물이 끓을 수가 없으니까 전기도 생성될 수 없죠. 아울러 전기기관차가 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 시설 같은 이런 것들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팩트라는 거죠. 예, 제 뒤에 보이죠? 이 이미지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팽창된. 그러니까 지금 밑에 촛불 있죠? 이 촛불, 이 열 에너지, 이 촛불 열 에너지에 의해 팽창된 산소 원자와 이 열 에너지를 얻지 못한 아주 작은 모양의 산소 원자를 비교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원입자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곳에 몰리면서 원자의 공간 부피를 팽창시키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열 기구를 하늘에 높이 뛰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타기도 하고, 원입자들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 몰리면서 결합해가지고 광자로 변환되기도 하죠. 어두운 방 안에서 라이트를 켜면 광자들이 가득 생기는데요. 이 역시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결합해가지고 광자로 변환되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라이트 불과 가까운 곳에는 광자들의 밀도가 높게 나타나죠. 라이트 불과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많은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결합해가지고 광자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라이트 불과 가까울수록 더 밝은 것이죠.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성화는 요셉의 목소리를 돋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게 되면 예수의 부친이지요. 이 요셉이 목소리를 돋고 있는 소년 예수의 모습을 형상한 것인데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촛불과 가까울수록 밝은 것은 광자들의 밀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촛불과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는 것은 광자들의 밀도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이고요. 즉 촛불과 가까울수록 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많은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결합해가지고 광자로 변환되는 것이죠. 이처럼 원입자들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 몰려들면서 결합하는 특징이 있는데, 전자가 회전 운동을 하는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결합해가지고 광자로 변환돼가지고 전자기파로 방출된다. 예, 이런 설명을 위해서 지금 이런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회전 운동은 빠를수록 많은 전자기파가 방출되겠죠. 전자의 회전 운동이 빠를수록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광자들을 생성하면서 전자기파로 방출하는 거죠. 제 뒤에 보이는 이 이미지는 전자의 회전 운동과 전자기파 방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전자가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원자 핵만 아니라 원자의 궤도 밖에서 궤도 운동을 하는 이 전자도 이처럼 끊임없이 회전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데요. 이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기파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출한다. 이런 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이미지는 전자가 회전하면서 방출하는 파동 에너지와 원 입자들이 몰려들면서 결합해서 광자로 변환되는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이미지는 원자핵과 전자가 회전 운동을 하면서 방출하는 파동 에너지와 원 입자들이 몰려들면서 결합해서 광자로 변환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원자핵과 전자가 회전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것은 곧 원자가 일한다는 거죠. 일한다는 거죠. 이처럼 원자가 일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받는다는 것인데요.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의 애국가에 등장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에너지를 제공받는다 하는 거죠. 원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제공받지 않는다면 그 에너지를 제공받을 데가 없어요. 계속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어디서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핸드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계속 쓸 수 없는데 원자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애국가에 등장하는 그 창조주로부터 그 에너지를 제공받지 않는다면 다른 데서는 그 에너지를 제공받을 데가 없다는 거죠. 지금의 우주는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그 시스템대로 완벽히 복제된 것인데요. 이는 그 시스템 프로그램의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물리적 증거죠. 즉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물리적 증거라는 거죠. 원자 핵이 회전시키는 동력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아울러 원자가 일한다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물리적 증거고요. 하나님께서 원자를 회전시키시면서 모아들인 원입자들 결합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시며 우주를 운행하신다는 물리적 증거라는 거죠. 예. 앞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원자 핵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방출하는 이 에너지에 의해서 우주 질서가 만들어지거든요. 너무 놀랍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작은 원자가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방출하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시스템이 형성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많은 증거들 가지고 제가 밝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자기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물리적 증거라는 거죠. 만약 이 창조주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원자의 회전이 멈추는 동시에 전자기파도 사라지겠죠. 그와 동시에 우주의 질서는 마비되고 우주는 종말을 맞게 되는 거죠. 예, 앞으로 좀 더 흥미로운 진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